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트레이더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 명만 꼽으라면 그건 당연 원효띠라는 인물일 겁니다. 원효띠 출생은 1999년, 오늘 날짜로 고작 27살인 그는 2017년도에 단돈 600만 원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해 2024년 기준으로 3,700억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코인 투자로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미 그의 수익과 자산에 대해서는 비트맥스 리더보드에 올라온 수익 추정치 3,700억 원과 실제로 그가 업비트를 통해서 인증한 사진을 통해 셀 수 없이 인증을 올려왔고, 이렇게까지 인증이 된 트레이더는 원효띠가 최초일 겁니다. 2021년도에 원효띠는 DC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Q&A로 일반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투자 기법, 투자 심리, 매매하는 방식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Q&A를 통해 실제로 원효띠가 활용했던 매매 방식을 활용해보고 우리도 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결국 3천억 원이 될 수 있는 순간까지 오늘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글만 읽고 투자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실만 보고 결국 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DC인사이드에 원효띠가 올렸던 글을 들어가 보면 현재는 원효띠가 해당 글을 삭제해서 원본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최대한 원본을 찾아와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25년도에 볼 수 있는 원효띠 분석으로는 가장 최신본이 될 겁니다. 그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던 방법과 매매 방식, 그리고 저의 생각도 더해서 실제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트레이딩 비법입니다. 여러 투자자가 그러하듯 매매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차트와 거래량을 위주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것 외 위주로 보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추세, 지지저항, 매물대처럼요. 크게 잃더라도 항상 복구할 만한 시드를 남겨두는 것. 복구할 만한 시드가 적게 남아있더라도 추가 입금은 지양하며 어떻게든 남은 액수로 복구할 것. 말씀하신 추세, 지지저항 등은 캔들만 봐도 충분히 나와있기에 본다고 답해야 할지가 아니라 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이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초보 투자자들이라면 우선 박스권 매매를 기본으로 시작하시고 박스권 매매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새로운 추세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하듯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원효띠는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을 위주로 차트를 분석하고 600만 원으로 3,700억 원을 벌어들였던 원효띠조차도 새로운 추세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박스권 매매를 하듯이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권 매매의 기본은 싼 가격에서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도 매번 강조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박스권 매매의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추세의 변곡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발생한 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 손바뀜을 통해 추세가 상승으로 변곡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효띠가 보는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추세가 터지기 전 박스권 매매는 거래량이 터지기 전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포인트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의 감소는 에너지 축적을 암시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박스권이 형성되었을 때 박스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추세가 터질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포모를 방지해 약 30%의 비율로 현물만 담아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반대로 원효띠는 손절은 어떻게 했을까요? 손절하는 기준이 있나요? 손실 중일 때 멘탈 케어는 어떻게 하시나요? 손실 중일 때는 진입하기 전에 생각해두었던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시나리오에 어긋나거나 멘탈이 지나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손절합니다. 초반에 청산 당하셨다는 글을 봤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다시 코인을 하신 건가요? 늘 격리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청산을 당하더라도 전체 시드의 30% 정도씩만 당하며 가장 크게 청산을 당한 것도 리플 청산 때의 50%였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복구할 시드가 있었고 굴곡이 있더라도 시드가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이 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 정도로 생각하면서 매매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청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시드가 3,700억 원을 달성한 원효띠도 청산이라는 걸 당합니다. 청산은 투자한 모든 금액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론 원효띠도 손절에 대한 원칙을 어길 때가 있으며 기존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기다리는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랑 똑같이 아무리 봐도 내가 틀린 것 같을 때 혹은 멘탈이 지나치게 흔들릴 때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선물 매매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와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청산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의 원효띠는 늘 격리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청산을 당하더라도 전체 시대의 30% 정도씩만 당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었지만 원효띠는 복구할 만한 시드를 남겨두었었고 복구한 시드가 적게 남았더라도 추가 입금은 지양했다라고 이 점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빔, 붓다빔과 같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신다면 이 상황을 판단하고 바로 스위칭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켜보시나요?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어떤 악재가 뜨더라도 효력이 없거나 오히려 악재 해소라며 오르곤 합니다. 또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어떤 호재가 뜨더라도 더 이상 뜰 호재가 없다며 내립니다. 간혹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 할 때 영향력 있는 호재가 뜨거나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 할 때 영향력 있는 악재가 맞물릴 때 말씀하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으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꼭 매매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차트 외적인 부분, 기본적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찾아보긴 했지만 결국 호재 매매는 먼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포기했습니다. 또한 재단의 활동 같은 것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효띠의 Q&A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나요? 원효띠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고 우리랑 똑같이 손실을 보기도 하며 정보에 취약해 분석을 포기하기도 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오늘 원효띠의 매매 주요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아는 곳에서만 매매한다. 잃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시드는 무조건 남겨준다. 내가 모르는 자리가 온다면 기다린다. 어쩌면 우리가 원효띠뿐만 아니라 수십억을 벌었다는 전문가들의 매매법을 공부하고도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가 오늘 내용에 전부 담겨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큰 손실이 났을 땐 이성보단 감정이 더 앞서 나갔었고 모르는 자리더라도 포모에 못 이겨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만 속이 편했습니다. 원칙을 지금 당장 세우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초심에 잡았던 그 원칙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효띠처럼 6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더라도 꼭 3,700억 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